제20회 차세대 보안 비전 2021 온라인 컨퍼런스 이제 벌써 세 번째 세션 시작입니다. 세 번째 세션은 G스케일러에서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G스케일러 인승진 전무가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의 변화를 주제로 클라우드 보안 아키텍처와 제로 트러스트 익스체인지에 대해 소개하실 예정입니다. 인승진 전무를 모시겠습니다. 전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G스케일러에서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인승진입니다. 예, 전무님 요새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아직 기존 보안 방식하고 클라우드 보안 방식하고 아직 좀 어떻게 다르다 이걸 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아직은 많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가 기존 보안 방식과는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 마침 주제도 그거에 대해서 좀 다루실 거로 보이다 보니까 그런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보안 서비스를 보는 관점들이 다들 또 각각이실 텐데 G스케일러에서는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정의를 하고 계신지 그것도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가 어떻게 되고 있고 어디서부터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그 부분을 중점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G스케일러 인승진 전무의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의 변화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예, 그럼 지금부터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의 변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가 뭔지를 좀 얘기하기 전에요. 왜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가 나타나고 어떤 변화가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를 시장으로 끌어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좀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업무를 보거나 기업의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업체하고 협업을 하거나 할 때도 다 데이터 센터 내에서 사무실 가서만 우리가 일을 했었다면 지금은 일하는 환경 자체가 변했다라는 거죠. 뭐 그림에서도 있다시피 사용자가 뭐 출장지에서도 업무를 봐야 되고 커피숍에서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회의를 하면서도 필요한 업무 데이터들을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 환경 때문이다 라고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업무가 변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접속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다양해졌고 우리가 함께 일하는 환경도 바뀌었고요. 또 다른 나라하고 좀 차별점이 있었던 거는 한국에서는 리모트 워크 뭐 재택근무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남의 나라 얘기지. 한국에서 그런 얘기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불편해했었는데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이런 원격 근무 클라우드 환경의 보안을 적용하는 데는 큰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어쩔 수 없이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아니면 외부에서 접속해야 되는 환경이 됐고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런 환경의 변화가 클라우드 보안을 좀 이끌게 된 거고요. 이런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와 보안 환경이 변하는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로 보안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 시대가 돌아왔다는 거죠. 예,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 환경이라든가 보안 환경이 변한 게 기존에는 데이터 센터에다 모든 장비들을 구축해 놓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이라든가 외부로 나가는 트래픽을 다 보안 장비를 통하는 그런 구조를 썼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보안이 중심이 됐던 거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각종 보안 장비들은 IPS, 뭐 바이러스월, 디도스 프로텍션 같은 경우들을 다 갖다 놓고 운영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었고요. 저게 베스트 프랙티스로 수십 년간 지속돼 왔죠. 그리고 보안을 얘기하는 사람은 경계선 보안, 멀티티어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가 필요한 이유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 환경이 바뀐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클라우드 시대도 전환을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좀 기존 환경에서는 적합했지만 새로운 환경에서는 좀 미진한 부분들이 생겨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모델들을 굉장히 선호했지만 좀 불편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런 보안 스택들을 데이터 센터 중심, 우리 헤드쿼터에는 놓을 수가 있지만 해외에 뭐 몇 명 있는 브랜치 오피스나 이런 쪽에다 갖다 놓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부 장비를 놓거나 아니면 거점 데이터 센터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미주 거점, 뭐 유럽 거점에서
큰 메이저 기업들은 거점 데이터 센터를 놓고 거기에 보안을 비슷하게 했었습니다. 근데 고민은 뭐냐면 거점 데이터 센터가 아닌 해외 브랜치에 우리 10명밖에 없어. 2명이 브랜치 오피스 나가 있어. 근데 그들이 헤드쿼터에 똑같이 보안을 적용하고 들어와야 되고 거기서 어플리케이션을 접속해서 내부의 어플리케이션 봐야 돼요. 근데 저 비싼 장비들을 2명 위에서 갖다 놓을 수도, 장애 나면 누가 고치러 갈 수도, 최근 들어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장비를 설치하거나 구축하는 것 자체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변화가 필요했었고요. 근데 그 와중에 굉장히 그 잘 활용되는 기술들이 그 저런 것들을 통합하는 장비들 밴더가 동안 마켓을 잘 가져갔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UTM 밴더였죠. 왜 그러냐면 UTM은 박스는 작아도 저 안에 있는 대부분의 기술들을 한꺼번에 작은 규모로 운영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해외 브랜치 오피스는 그런 것들 가지고 많이 났어요. 운영도 하고. 근데 문제는 누가 기술 지원하라고 하냐는 거죠. 2사람밖에 없는데. 그거 하러 비행기 타고 날아가고 장비 고장나면 고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최근에 코로나 환경에서 더 어려워진 거죠. 장비 하나 조그만 거 고치러 일주일 날아가서 그 격리 일주일 하고 장비 처리하고 한국 들어와서 격리 일주일 하고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돼가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게 된 거였죠. 그래서 클라우드 환경, 클라우드 보안이 이끄는 한 3가지 변화들을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첫 번째는 어플리케이션이 변해 간다는 겁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우리 데이터 센터 내에 우리 기업 내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로 좀 옮겨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 통해서 업무를 보고 인터넷에 접속하는 게 일반적인 거지 우리 기업 내 ERP라든가 아니면 기업 내 어플리케이션에 집중적으로 쓰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메일도 뭐 지메일, 뭐 그 세일즈포스라든가 AWS에 있는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 보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처럼 어플리케이션이 클라우드 많이 움직였고요. 두 번째는 네트워크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전엔 무조건 직원들은 사무실 가서 업무를 봤어야 됐지만 저 같은 경우도 뭐 한국 지사에 있지만 저희는 사무실 자체가 없어요. 저희 인트라넷에 VPN 같은 저희 솔루션 가지고 접속하고 저희 서비스를 가지고 보완을 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업무를 보려고 사무실까지 들어갈 필요도 없고요. 네트워크 환경이 모바일 환경이 개선되고 5G 뭐 계속 그 저희가 환경들이 바뀌면서 아무 데서나 일할 수 있는 뭐 워킹 애니웨어, 워킹 프롬 애니웨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것처럼 아무 데서나 접속하고 어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번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보안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데이터 센터 내에다 모든 보안 장비를 놓고 거점 센터의 보안 장비를 가지고 구축을 했다면 어떻게 해요? PC방에 있고 커피숍에 있는데 그 사람한테 보안 장비를 들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커버리지 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들이 필요하게 된 거고요. 또 그런 것들이 인터넷을 나가는 것들 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는 방법, 예전에 VPN으로 썼던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새로운 프레임과 새로운 방식들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커버리지 하려니까 기존의 장비나 그 네트워크에 있던 그 어떤 보안 모델들 가지고 스택들 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중간에 클라우드에 뭔가 서비스를 가지고 움직여야 이 재택근무자, 원격근무자, 뭐 호텔, 공항이나 이제서 움직이는 지사 근무자 트래픽들을 다 볼 수 있게 클라우드에 하나의 레이어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 클라우드에 있는 레이어에서 보안 서비스를 하는 것들을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 회사는 클라우드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도 가야 되는 게 사용자들이 클라우드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보게 되는 거죠. AWS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아니면 사용자들이 지메일을 보더라도 지메일도 클라우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어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에 안 갔다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못 쓰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쓰는 모든 기업은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전무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사용자 환경과 함께 이렇게 이제 인터넷 환경의 변화가 어떻게 보면 이제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를 이끌어냈다. 좀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예. 지금 근데 사실상 현재 모든 보안 벤더들이 지금 그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를 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세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모델 이런 것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지스케일러에서
생각하시는 이제 최적의 보안 모델은 좀 어떤 것인지 그런 것도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보안 서비스 모델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뀐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센터 중심, 우리 헤드쿼터 중심으로 보안을 하고 있다가 이 클라우드 환경에 맞춰서 여러 가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변화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요 세 가지 모델일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들이 어플리케이션 환경들이 바뀌다 보니까 UTM 박스 같은 경우로 브랜치 오피스에다 갖다 놓고 쓰는 게 첫 번째로 썼던 환경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UTM 박스는 박스 자체의 한계성도 있고 해서 운영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VM으로 또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파이어 벤더들이 VM에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클라우드에 VM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하드웨어 장비들하고 연동해서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원하는 가장 아이디어한 케이스는 뭐냐면 지금처럼 아예 클라우드에 태생의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만드는 걸 좀 저희가 번걸 드리는 게 VM이 어디서 오냐면 하드웨어 박스 만든 걸 그냥 이미지만 떠서 클라우드에 올린 게 VM이에요. 그러면 하드웨어가 가진 그 한계는 그대로 가지고 이미지만 클라우드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환경이 변하는 거에 맞게 클라우드 환경이 되면 클라우드에 맞는 아키텍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중간에 어쩔 수 없이 수십 년 동안 하드웨어 투자했던 회사들이 그걸 갑자기 클라우드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접점으로 하이브리드 방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VM에 올려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라서 그거를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UTM 박스라든가 이런 것처럼 모든 브랜치 오피스에 장비를 갖다 놓는 거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용자들은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의 위치가 고정되지가 않다 보니까 모든 트래픽 백본으로 통해서 전달되는 방식들은 성능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려워졌어요. 성능이 늦어진다는 거죠. 사용자 인터넷을 다루 갈 수 있는데 한국에서도 뭐 집에서 100메가 기가 인터넷 쓰는데 맨 구간 타고 회사에 10메가 인터넷 타고 나가서 트래픽을 본다.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방송들을 본다. 업무에 관련된 걸 본다. 굉장히 느려지고 불만이 나오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네트워크로 장비들을 연결을 하다 보니까 서로 신뢰를 해요. 우리 네트워크 안에 있는 거. 근데 내가 바이러스를 먹은 PC를 들고 사무실 가서 붙이고 그게 VPN으로 접속되고 아니면 전용 회선으로 헤드쿼터의 어플리케이션 서버들하고 연동이 된다 그러면 전파 속도가 엄청나죠. 그래서 최근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패티아라든가 몇 년 전에 있었던 이런 네트워크 레벨의 보안 이슈들이 급속도로 퍼지는 게 저런 방식의 기인한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비들을 브랜치 오피스나 이런 것처럼 다 갖다 놓고 하다 보니 운영팀들의 코스트, 운영팀들의 운영 인력의 코스트, 그 다음에 장비 교체 비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효율성이 떨어졌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보안에 대한 대책들은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저 장비들을 일시에 동시에 업데이트하고 버전을 관리하고 패치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번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뀌어가는 VM 환경에서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커버리지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클라우드에 접속하는 것도 하드웨어가 아니라 클라우드의 VM 가지고 보안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하드웨어에 가진 장비의 한계를 그대로 가져가게 되다 보니까 그 문제점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 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클라우드 자체가 자기가 관리하는 내 테넌트가 아니고 퍼블릭 클라우드를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럼 그 한계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내 게 아니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적어진다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연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연동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하이브리드 만들어 놨지만 쉽지는 않고 여러 가지 홀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 기존의 방식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왜? 뭔가 클라우드에 서비스를 접속하고 크라우드에 가는 것들을 보완을 해줘야 된다니까 같이 가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른 구조와 아키텍처가 필요하는데 그거를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기자님 요새 핸드폰으로 가장 많이 트래픽 보는 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유튜브 아닐까요? 유튜브, 넷플릭스. 아, 넷플릭스. 한국에 지금 망 관리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어제도 뉴스가 나오고 있던데 그 코스트 때문에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굉장히 많이 유행하신 거 아시죠? 네. 넷플릭스를 만들려면 사용자가 돌아다니면서 움직이면서 넷플릭스 컨텐츠를 봐야 되고 모바일로 보다가 PC로 보다가 TV를 보다가 이걸 다 지원하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뭔가 새로운 서비스 환경을 가져야 그걸 지원하죠. 예전에 우리 KBS, MBC만 가지고 넷플릭스 서비스를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가끔 얘기하는 게 뭐냐면 비디오 플레이어 있죠. 예전에 쓰던 비디오 플레이어를 다 모아서 넷플릭스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느냐? 절대 불가하죠. 못하죠. 예. 그 다음에 집에 있는 발전기를 모아서 파워 플랜트를 만들 수 있느냐라는 얘기 저희가 그 경쟁 벤더나 뭐 이런 미팅을 하면 그런 얘기를 좀 해요. 그러니까 기존 것을 가지고 변화라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아키텍처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여드리는 그 아이디어란 아키텍처는 아예 크라우드에 있고 크라우드 기반으로 크라우드가 태생해돼야 된다는 거죠. 기존에 있던 하드웨어를 갖다가 VM으로 옮긴다거나 뭐 하드웨어를 UTM 박스로 계속 브랜치에 깐다는 게 아니라 크라우드의 새로운 아키텍처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아키텍처가 가져야 될 것들은 사용자하고 디바이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는 얘기, 제로 트러스트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사용자 인증과 관련된 부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동된 크라우드가 아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사용자가 어디 있든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속을 하든 어떤 데이터를 하든 우리 회사의 데이터든 크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든 퍼블릭 데이터든 어떤 거를 액세스하는데도 동일한 보안이 적용이 되고 사용자 위치나 속도하고 상관없이 동일한 보안 정책들을 적용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통합된 로고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아키텍처가 필요하고 저희 지스켈러 입장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라고 좀 말씀드리면 제로 트러스트 익스체인지라고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가 아니라 저희는 제로 트러스트 익스체인지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요. 사용자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을 전달하는 모든 경로를 크라우드에서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게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최적의 아키텍처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두 개가 차이가 있어요. 기존에 하드웨어 쌓아놨던 방식에서 안 되니까 VM 가지고 올리는 방법들도 했었는데 이거는 변한 환경을 따라가기 힘들고 새롭게 오는 크라우드 환경에서는 지금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모든 어플리케이션과 디바이스들이 커넥션을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보안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필요하다는 거고 저런 그 크라우드 기반 중심의 보안 아키텍처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예, 전문님 지금 말씀하신 걸 좀 들어보니까 그 기존 하드웨어를 이제 VM으로 그대로 옮기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태생부터 이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대상으로 한 이제 제로 트러스트 구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최적의 모델이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기업들이 그런 좀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를 선택할 때 상당히 좀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혹시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크라우드 뭐 여러 가지 보안 크라우드를 걱정하면서 도입할 때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 몇 가지 주요한 항목들을 좀 살펴보면 가장 첫 번째로 최근 들어서 많이 보여지는 게 SSL에 대한 가시성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인터넷 트래픽의 한 90% 이상이 SSL 인크립션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기존에 있던 하드웨어나 기존에 있던 보안 장비들은 SSL에 그다지 많이 관심을 안 두고 있었었죠. 근데 기하급수 쪽으로 트래픽이 늘어나고 처리 용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벤더에서 뭐 100기가용 트래픽, 20G용 그 성능을 가진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샤시형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트래픽을 처리하려다 보니까 장비가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한두 대가 아니고 로드 밸런서 가지고 늘려다 보니까 이것도 불편하니까 아예 사시 형태로 엄청난 큰 용량을 마켓에 내놓고 있는 거죠. 그만큼 SSL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가 굉장히 큰 가시성 확보에 필요한 그 중요한 요소고요. 그건 뭐냐면 SSL을 본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트래픽이 늘어나든 줄어들든 충분히 볼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얘기하는 머신러닝 AI 기반 사용자가 관리자가 맨날 트래픽을 보고 분석하면서 이슈가 생겼나 안 됐나 이거 오류가 있나 없나 보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그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 AI들을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보안 정책을 하거나 운영을 할 수 있게 내가 원하는 컨트롤할 수 있는 가시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커버리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 계속 나눈 것처럼 클라우드 기반의 아키텍처가 필요하고요. 클라우드 기반의 아키텍처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무한 확장성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트래픽이 늘어나든 고객사가 늘어나든 옆으로 늘어날 수 있는 일라스틱하게 확장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런 아키텍처를 가진 서비스 업체를 고려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보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 벤더들이 뭐 호불호 얘기가 다르겠지만 지금 사용자 트래픽을 보면 99% 이상이 웹 트래픽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웹을 관리를 하고 보안에 대해서 관리하는 가장 좋은 아키텍처는 프락시 아키텍처예요. 프락시는 뭐냐면 사용자가 어떤 요청을 하게 되면 그걸 받아서 내가 검사를 다 하고 문제가 없으면 전달하고 그 다음에 그 전달된 응답들이 왔을 때 응답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지 다 검사를 하고 보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동차가 지나가는 걸 그냥 위에서 보고 있다가 스캐닝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들어오면 세워서 밑에 다 까보고 전체 다 보고 새롭게 쉽게 말하면 새롭게 빌드해서 접속하는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프락시를 굉장히 잘 활용하는 게 보안에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들을 어떻게 비주얼라이징하고 같이 보여줄 수 있느냐. 보안 사고가 터지면 보안팀과 네트워크팀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데이터 게더링 하는 거예요. 방화벽의 로그, IPS의 로그, 서버의 로그를 다 모아서 리포트를 만드는데 들어보셨겠지만 보안 사고 한번 터지면 결과 나올 때까지 몇 달씩 걸리는 경우도 있죠. 그건 뭐냐면 전체적인 가시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활용해서 전체적인 가시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벤더를 선택해야 되는 게 그 고려할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사시 얘기 처음에 하셨잖아요. 최근 들어 사시 얘기를 많이 하면서 벤더들이 뭐냐면 우리가 진정한 사시 벤더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잘하는 벤더는 사실 더 없어요. 한 분야를 잘하면 따라오는 벤더가 더 잘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후발주자가 더 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제대로 된 파트너 에코시스템들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코어 부분들을 집중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지만 더 잘할 수 있는 벤더하고 협업을 해야지. 뭐 IDP 관련해서 IDP에 집중하는 업체, 그다음에 SD-WAN이라든가 필요한 요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우리 고객사라든가 보안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필요하고요. 그런 협업들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도 또 하나의 그 고려사항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전무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이런 보안 요구사항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이제 서비스 플랫폼뿐만 아니라 이제 요소 기술을 가진 업체들과도 이제 다양하게 협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국내는 아직까지 좀 해외 추세와는 좀 다르게 아무래도 그 보안 서비스 활용 단계가 어떻게 보면 좀 보안 웹 게이트웨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차세대 방화벽 아니면 이제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보안 접근 중계 이런 쪽에 좀 국한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기업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의 이런 방향이나 변화 이런 동향이 좀 어떤지도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해외하고 국내하고는 굉장히 적용하는 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내가 해외 베스트 프랙티스를 많이 따라가긴 하지만 어떤 부분은 좀 느린 부분이 있고요. 특히 클라우드 어댑션이라고는 클라우드 활용 분야는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해외보다는 좀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아니면 캐스비 형태로 서비스를 활용하는 거에서 이제 한국은 저쪽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도 단순하게 URL 필터링 정도만 쓰는 것들이 한국에서는 아직 많고 그런 것들이 이제 KSB하고 연동을 한다거나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 하는 쪽에 연동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해외나 다른 쪽에 그 변화하는 방향들을 좀 살펴보면 사용자 기반의 보안 정책들 하는 것들에서 이제 리소스까지 이제 관리하는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용자들 관리하는 보안들은 이제 적용했지만 우리가 크라우드를 많이 쓰잖아요. 퍼블릭 크라우드, 애저나 AWS에 있는 크라우드를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러면 그 크라우드에 접속하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사실 크라우드에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나 리소스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고가 터지면 굉장히 큰 사고가 터지죠. 그런 얘기들도 많이 저희가 들어봤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자체를 관리하는 방법, 클라우드에 있는 정책 관리, 사용자 관리하는 것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검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클라우드 시큐리티 포스처 매니지먼트하고 CSPM 영역이라든가 또 최근 들어서 많이 하는 게 보안 장비 가지고 네트워크 레벨에서 저희가 엑셋들을 차단을 많이 하고 정책들을 많이 걸었는데 앱 투 앱 커넥션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라고 얘기했던 IDP 기반, 그러니까 인증 기반을 통해서 앱하고 어떻게 전달하는지를 보완하는 방법들이 방어벽으로는 굉장히 복잡하고 룰도 많고 힘들어지는데 앱 핑거프린트 가지고 움직이는 앱 투 앱 세그멘테이션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직원들이 보통 여기서 쓰다가 클라우드로 많이 가는데 또 클라우드에 있는 리소스를 많이 활용해서 인터넷 접속하는 방법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시큐어한 커뮤니케이션 할 건가라고 해서 시큐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영역들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용자 중심에서 쓰던 클라우드 보안 쪽에서 이제 리소스나 워크로드 기반으로 많이 가고 있어서 CSPM, 앱 세그멘테이션 이런 영역들이 해외에서는 굉장히 새롭게 많이 새로운 기술들을 부각하고 있고 새로운 벤더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전문의 아무래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좀 더 이제 다양한 분야로 확산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이제 좀 그래도 G스케일러의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에 대해서 그래도 좀 상상에 좀 소개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G스케일러의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라고 저희가 좀 소개를 하고 있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를 만든 게 저희가 처음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10여 년 전부터 태생부터 클라우드인 서비스를 만들어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몇 가지 설명드리면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그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제로 트러스트 익스체인지라는 저희 프레임워크에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연동하고 사용자와 어플리케이션과 어플리케이션을 연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저희 궁극적인 목표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기 위해서 서비스들이 뭐 지금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액세스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보안 위협에 대해서 커버리지 하는 거,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클라우드 보안 트렌드가 바뀌는 그 앱 세그멘테이션이라든가 클라우드 커넥티비티 이런 것들을 커버리지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위에 있는 서비스 솔루션들뿐만 아니라 가장 쉽게 뭐 보안하시는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들을 보면 뭐 그 DLP, AI 엔진, 뭐 인스펙션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저 기반 기술로 움직이고 있고요. 저희는 크게 그 네 가지 솔루션 모델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에 그 사용자가 접속하기 위한 인터넷 액세스 부분, 그 다음에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를 그 얘기하고 있는 GPA, 그 다음에 새롭게 재미있는 게 저 디지털 익스체인지라는 부분이 좀 있어요. 저건 한번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 텐데 GDX 부분, 그 다음에 클라우드 프로텍션에서 한 네 가지 영역으로 저희가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그 사용자들에 대한 보안, VPN 대체 서비스, 그 다음에 그 디지털 익스체인지에서 클라우드를 접속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보안 장비는 모니터링도 안 되고 보안이 안 돼서 클라우드를 썼는데 그러면 사용자 클라우드 접속했는데 속도가 느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딜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접속하고 PC방에서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을 접속했는데 속도가 느리대요. 네트워크 관리자가 어딜 봐야 될 거예요?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단말에서부터 클라우드에 있는 어플리케이션까지 가는 모든 경로를 체크하는 그런 기능들이 저희가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차세대로 갈 수 있는, 차세대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변화하는 앱 세그멘테이션이라든가 클라우드 커넥션 하는 것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는 방향뿐만 아니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면 뭐 니네만 잘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잖아요. 내나 밴더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가 하는 얘기가 아닌 마켓에서 저희를 보는 그 뷰를 하나 좀 말씀드리면서 제가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많이 들어보시고 많이 보셨던 매직 쿼드런트 이 솔루션들을 검증하는 가트너에서 나오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자료죠.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10년 연속 리더고요. 저희가
그 다음에 그 리더 그룹엔 저희밖에 없어요. 이런 그 매직 쿼드런트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벤더들이 여기서 경합을 하거나 몇 개 업체들이 모여 있는데 저희가 10년 동안 계속 리더로도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저희가 가는 방향이라든가 저희의 기술력들이 업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나온 샤시, 제로 트러스트를 저희는 시작할 때부터 고민하고 같이 했던 거고 그걸 같은 회에서 어떤 규격화된 포뮬러된 방식으로 얘기한 게 제로 트러스트 샷이라는 얘기지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한 회사였다라는 거를 마켓에서 인정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전무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잠깐 얘기가 한 번씩 나오기도 했는데, 세시 관련해서 요새 좀 업계에서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 보이시더라고요. 혹시 G스케일러에서는 그 세시를 좀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어쨌든 같은 회에서 발표한 내용이고 모든 네트워크나 보안 부분에서 세시가 핫한 토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세미나에서도 말씀드렸고 발표하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세시라는 건 하나의 프레임워크이고 가장 그 네트워크나 보안에서 적용하기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요소 기술들이 있고 사용자와 가까운 서비스 엣지에서 지원해야 되고 보안 기술들이 기존의 하드웨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기반으로 움직여야 되고 또 클라우드 내에서 다양한 요소 기술이 움직여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얘기인데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게 그러면 G스케일러는 세시 밴드입니까? 라고 질문을 첫 번째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은 저희도 세시를 지원하고 있지만 세시가 어떤 벤더를 지칭하거나 솔루션을 지칭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현 상황에서 아이디얼해 보이는 기술들을 모아서 그 모델들을 만들어 놓은 게 세시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내가 사시를 적용할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우리 회사에 뭐가 필요하지? 우리 회사의 현황이 뭐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안을 하시는 분들이 언제나 고민하는 게 베스트 프랙티스는 굉장히 좋은 가이드는 돼요. 근데 내가 그 가이드를 따라갈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가이드에 투자를 하거나 인력을 투입하거나 최고의 솔루션을 사느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는 직원이 10명밖에 안 돼요. 10명밖에 안 된 직원들끼리 앉아서 네트워크 나가는 거는 별로 보안 없어요. 하던 업체한테 가서 베스트 프랙티스 클라우드 써야 되니까 니네 클라우드 보안을 적용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리소스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10명이서 우리끼리 알아서 하는 회사인데 거기다 뭘 더 할 겁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진짜 어떤 보안을 필요한지 우리 회사에서는 어떤 보안 정책을 가질지를 먼저 세우고 그게 사시나 이런 베스트 프랙티스로 얘기하는 거하고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사시가 회자되고 있고 핫토픽이니까 우리 무조건 따라가야 돼. 사시 벤더 몇 개야? 어디가 잘해?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내가 보호자고 하는 영역, 내가 관리하고자 하는 네트워크 이런 것들 자신에 대한 리소스의 검토를 먼저 하고 그 기반에서 최고라고 가장 좋은 아이디어란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취사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G스케일러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사시 벤더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클라우드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다양한 협업을 통해서 최고의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그런 벤더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전문의 오늘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인승진 G스케일러 전문인과 함께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추구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를 통해서 웨비나 시청자분들도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전문의 오늘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